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언론에 의해서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이런 의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에 혹시 그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하고 좀 상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 귀국해서 의원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네.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본인의 입지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굳이 이 당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전에 어떤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만나기 전에.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인데 손학규 대표를 설득할 요량이 있다면 좀 더 그 노력을 하거나 좀 더 그러니까 그 완곡한 어떤 표현을 쓴다 이럴 수 있었는데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미 작정을 하고 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뭔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반년 이상 당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 대표 보고 물러나시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당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도 체제를 전환하거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다면 내가 손 대표님을 잘 모시고 당을 재건해 보겠다고 말씀이 드렸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면 전당원 투표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조기 전당대를 소집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마땅치 않으시면 그럼 손 대표님이 당원들한테 직접 재신임 평가를 받으시라. 그래서 재신임해주면 그 대표님 지도체제로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라.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은 손 대표가 이미 수개월째부터 다 본인들이 이런 내용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분인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제에 다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손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타협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뭐 당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지한다면 대화가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요거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이른바 중재안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전 대표도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일단 이 선으로 물러나고 대신 그 이제 두 분은 어떤 뭐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다가 이래서 청년 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당을 혁신을 하자라는 제안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는 이런 안이라면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당권파 사이에서 나도는 건 사실인데 네. 그걸 안 대표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안 대표한테 공식 제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예. 또 제가 볼 때는 설사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당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재건해달라고 하는데 예. 그 안 대표 보고 뒤로 물러나라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네, 손학규 대표 입장이나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이미 그분들은 스스로 세대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신 게 맞죠. 근데 안 대표는 지금 들어서 한참 일을 해야 될 그럴 정치인데 그 정치인하고 세대교체 대상의 정치인들하고 같이 묶어도 뒤로 물러나자는 것이 그게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도 없었고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받기는 힘들었다. 그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후가 궁금한데요. 독자 창당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공항에서 이미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그 방법이 당을 개조해서 쓰는 방법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분명하게 이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창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일단 그 선거에 임하려면 총선에 임하려면 지금 창당이라는 거 엄청 급한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물리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서둘면 보고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하다. 예, 그래서 창당을 만드는 과정과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총선 전략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총선에 출마할 인재들의 어떤 발굴 과정이 네. 잘 융화가 된다면 예.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서둘면 있습니다. 되기는 한다. 그럼 네. 두 번째 문제 또 이런 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당적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권은희 의원 한 명밖에 없고 그럼 1인 정당이 되는데 일단 선관위에 등록이 되는 건 그러면 기호 순서가 한참 뒤로 밀린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후보를 내거나 등록을 할 거다. 뭐 이런 부분에 그것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이라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명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당명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안철수당이라고는 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당명이라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시는 만약에 지지한다면 그분들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기성정당의 지지자들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그 기호 순서가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철수 당을 찾아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민도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명에 안철수라는 이름을 박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당명을 통해서 안철수 당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 창의적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이 새로운 실용적 중도 정당을 찾아서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기호 순서와 상관없이 찾아서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는 민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미마포님이 그렇지 않아도 질문 주셨는데요. 비례의원들 어쩌나 제명 안 해줄 텐데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그러니까 제명 안 해주면 그냥 일단 당적은 바른미래당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비례대표. 저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이전에 사실 이 비례 의석을 획득한 거는 사실 전적으로 다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 의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이 비례 의석을 얻는 데 있어서 사실 손학규 대표나 뭐 다른 그 주변 분들이 무슨 손가락 하나 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 자리나 이런 것도 못 내놓고 버틴다면 여기 저는 비례의원들을 풀어주는 것이 마지막 정치 도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제명을 요구하고 일단 정치적 탈당을 먼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탈당은 이제 적은 두는데 활동 이제 그 신당에서 하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바로 이런 어떤 그 창당의 어려움 또 설령 창당을 한다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수통합 대열에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선거 연대를 꾀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히 좀 입장을 밝혀주세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어저께 안 대표가 진인사 대천명이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이 얘기는 어쨌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는 하는 저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 들어와라 저기 들어와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대표는 지금 나는 이 집을 돌로 지을 것인지 목조로 지을 것인지 이런 정도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집을 짓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집을 짓기도 전에 자꾸 무슨 여기에 들어와라 저기 들어와 집을 이걸 줘라 저기 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방해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일단 자기들의 관심상 자기들의 갈 길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길은 그냥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일단 관심 꺼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의 현재 입장은 실용적 중도 정당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말고 다른 인물, 다른 그 세력이 이제 합류를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 혹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어저께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백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문의는 하시는데
아마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태규 의원님은 뭐 자타공인 전략통이시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게 독자 창당을 해서 총선에 임한다면 득표율을 몇 %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희망하는 것. 저는 네. 지금 안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성공 대박을 예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모분 답안인데 그래서 숫자로도 어떻게 한뭐 10%다 5%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인터뷰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